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친구들과 함께 3단원 느낌을 살려 말해요의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3단원의 학습 목표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나게 말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예요. 그래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나게 말해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말풍선 보니까 왜 상황에 알맞은 표정과 몸짓, 말투로 말해야 할까요? 그래요. 상황에 알맞은 표정과 몸짓, 말투로 말하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럴까? 그 까닭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나게 말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별이 날아왔어요. 상황의 별이 날아왔네요. 바로 이 시간 핵심 어휘가 되겠죠? 실력을 올려주는 핵심 어휘. 이번 시간에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한자로 형상상, 상황, 황자예요. 그래서 형상과 상황인데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요? 마을에 독감이 퍼졌습니다.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형편이 지금 마을에 독감이 퍼진 형편이라는 거죠. 이럴 때 상황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에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정, 몸짓, 말투를 상황에 알맞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먼저 이렇게 말했을 때 효과를 살펴보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이나 말투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표정, 몸짓, 말투까지 함께 사용하면. 그 다음에 자신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누가?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 야, 내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자신의 느낌을 잘 표현하고 또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다라면 우리 상황에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해 말하기인데요. 우선 듣는 사람에게 맞아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그 사람에 맞는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해야겠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걸 한꺼번에 쓰죠. 말을 하는 것과 함께 표정, 몸짓, 말투를 다 쓰는데 이것들이 서로 어울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울려야. 표정으로는 너무 슬픈 표정인데 말투는 즐거워요.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표정이나 몸짓, 말투가 서로 어울려야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려는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하는 거지? 그 목적을 생각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자, 듣는 사람을 생각하고 또 표정, 몸짓, 말투는 서로 어울려야겠고 사용하려는 목적을 생각하자.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가방 들어주는 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서구의 표정, 몸짓, 말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 다리가 불편한 영택이가 음료수 깡통을 발로 힘껏 차서 멀리 보내는 부분이에요. 이 상황에서 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오, 민영택, 센데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이 말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는 무엇인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영택이가 음료수 깡통을 발로 힘껏 찰 수 있었다는 것. 이 자체를 이제 친구가 잘했다는 것을 반겨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표정은 친구의 성공을 반기는 표정이어야 하고요. 몸짓은 오 센데 하는 거니까 이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오 센데 하면 어울리겠죠. 그리고 말투로는 밝고 장난스러운 말투가 어울린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이런 표정, 몸짓, 말투를 서로 어울리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험에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말에 어울리는 표정이 뭘까요? 몸짓이 뭘까요? 말투가 뭘까요?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도 만나보죠. 이번에는 듣는 사람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말하기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상황에 맞게 말하는 거니까 어떤 상황인지부터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겠죠. 때문에 글을 읽고 지금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어울리게 말할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글을 잘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듣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상황에 맞게 말하면 되는데요. 자, 이어지는 내용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듣는 사람이 동생이라면 동생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된다? 동생이 이해하기 그렇죠. 쉽게 말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친구한테는 어떻게 말할까? 친구에게 말할 때는 친구가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이 여러 사람들이 다 우리 학급의 친구라 하더라도 여럿이잖아요. 따라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에는 항상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높임말을 사용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듣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듣는 사람과 듣는 상황을 고려했는지 말할 내용을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표현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듣는 사람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잘 고려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잘 고려했는지, 또 말을 할 때는 표정, 몸짓, 말투 서로 어울리게 잘 말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이와 같은 내용들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렇다면 읽는 사람을 고려해 생각 쓰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을 고려해야 한다면 글을 쓸 때는 읽는 사람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을까요? 자, 읽는 사람의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처지와 상황을 떠올리는 거죠. 내 글을 읽을 사람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한지 떠올려보고 내가 직접 읽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읽는 사람이 되어 읽는 사람이 무엇을 궁금해할까? 읽는 사람이 궁금한 점이 무엇일지 떠올려서 쓸 내용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을 사람이 궁금해할 점이 무엇인가, 궁금한 점이 무엇일지 떠올려서 쓸 내용을 정하고요. 또 글을 쓸 때 읽는 사람의 나이를 고려해 어휘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어린 동생들에게 쓰는 글인데 어려운 어휘, 어려운 낱말을 많이 사용하면 또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읽는 사람의 나이도 생각해서 어휘까지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읽는 사람을 고려한다는 것, 읽는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떠올리고 읽는 사람이 되어 궁금한 점이 무엇일지 떠올려서 읽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하고 나이를 고려해서 어휘를 골라준다는 것.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톡톡 궁금증 해결입니다.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뭘까요? 왜 읽는 사람의 처지나 상황을 고려해야 할까?인데, 자, 읽는 사람의 처지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까닭! 읽는 사람의 처지나 상황에 맞게 글을 써야 읽는 사람이 관심 있게 읽고 글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야예요. 그래요. 읽는 사람이 관심 있게 읽을 수 있는 글이면 더욱 좋겠죠. 따라서 읽는 사람의 처지나 상황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3단원의 중요한 내용들을 만나봤는데요. 퀴즈야 놀자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상황에 알맞은 이것, 몸짓, 말투를 사용하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나게 말할 수 있어요. 상황에 알맞은 무엇과 몸짓과 말투? 그렇죠.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하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나게 말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 내용들 중에서 머릿속에 내가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